봄이 늦게 온 해였습니다. 달력은 분명 4월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하늘은 아직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는 아직 꽃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년을 넘게 서 있는 건물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복도 창틀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된장을 끓이는 냄새, 빨래를 넣은 냄새, 누군가 퇴근에 돌아오는 발소리. 낡은 엘리베이터는 오늘도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잠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정희, 58입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귀 뒤로 단정히 넘겨져 있었습니다. 흰 셔츠는 정갈하게 다려져 있었고 소매는 손목까지 꼼꼼히 단추가 잠겨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흐트러짐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평생 배워온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시금치 한 봉지, 두부 한 모, 된장 한 통, 그리고 할인 스티커가 3장이나 붙어 있는 계란 한 판. 할인 스티커를 볼 때마다 그녀는 습관처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그 다음은 시부모님을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형광등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대신 먼지 냄새가 먼저 닿았습니다. 정희는 803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들어가기 전에 늘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아니면 각오를 다지는 것처럼. 문 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찰칵.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함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인기척이 없다는 사실이 소리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접힌 담요 하나, 탁자 위에는 약봉지와 물컵.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 갖는 특유의 정갈함. 흐트러질 사람이 없으니 흐트러지지 않는 공간. 정희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잠이 얕아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혼자가 된 이후부터였을 것입니다. 새벽의 정적은 낮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오래 귓속에 남는 소리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쌀알이 흘렀습니다. 물이 뿌옇게 흐려졌다가 맑아졌습니다. 이 작은 동작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2사람분을 차리던 것이 1사람분이 된 것이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 습관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사라져도 몸이 기억하는 것. 그녀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식탁에서는 작은 소리도 큰 법입니다. 젓가락 소리, 국 끓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정희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침묵, 비어있는 침묵, 누군가의 말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침묵. 그녀는 밥을 절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아파트 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정희는 23세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빨리 살림을 차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이경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적었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손찌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훨씬 나쁜 남편도 많으니까 정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따뜻한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맛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새 옷을 입어도 어울린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잘 쉬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그것도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부부는 다 그렇게 산다고.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아들 민준, 딸 수연. 그 두 아이가 정희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도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가위가 잘 잡히지 않아도 분홍색 소시지를 꽃 모양으로 잘라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도시락이 최고야 라고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엄마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락이 필요 없어지고 손을 잡아달라는 말이 사라지고 학원 픽업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바빠졌습니다. 엄마, 나 늦어. 아들 민준의 목소리는 늘 바빴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지. 시간 없어. 정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아직 뜨거운 밥이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딸 수연은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애 때문에 바빠.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진짜 정신없어. 정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도 그 시절을 지나왔으니까요. 다만 이해하면서도 어떤 날은 전화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눌렀다가 다시 내려놓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애한테 괜히 전화해서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은 3년 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 3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치고는 너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는 것을.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같은 방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별이었다는 것을 정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헤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이미 오래전에 헤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에도 결국 익숙해지고 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익숙해진 뒤에 찾아오는 것. 그건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은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정희의 곁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던 날 그녀는 새 구두를 신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처음 혼자 백화점에 가서 산 구두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신발장 안에 있던 것을. 면접관은 그녀를 보며 나이가 있으셔서 체력이 걱정이 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붙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발이 부어 퇴근 후에는 구두를 벗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날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올려놓고 카드를 내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영수증을 받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그녀의 말은 늘 일정했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 그리고 끝. 가끔 어린 손님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갈 때면 정희의 얼굴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에 위로를 받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계산대 유리에 비스듬히 들어오던 그 시간,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김정혜 씨 맞죠?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 차림이었고 양손에는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것 같은 눈빛. 저 동창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고등학교.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의 먼 곳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5반. 창가 자리. 칠판 앞에서 틀린 문제를 풀다가 얼굴이 빨개지던 아이. 쉬는 시간마다 도시락을 제일 먼저 열어먹던 아이. 운동회 날 계주 달리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도 웃으면서 일어나던 아이. 혹시 박상호? 남자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그 시절의 소년을 닮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난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어딘가에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세월이 지나도 무언가는 남는다는 것. 그날 이후 정희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호는 근처에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두 사람은 가끔 마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마디를 더 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알던 선생님 이야기, 오래전 졸업식의 기억, 졸업 후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 정희는 그 대화들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며칠 뒤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담 없이요. 그냥 동창끼리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카페는 평일 오후라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오래전부터 마시던 것.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정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상호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혼자의 시간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상호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나올 때 그녀의 발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정희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만났습니다. 아주 가끔.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짧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나이 58배 좋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요즘 남자분이랑 같이 다니시던데.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뭐.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녀의 입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막아온 말인가요? 행동하기 전에, 꿈꾸기 전에, 느끼기 전에. 그 말은 늘 먼저 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그냥 일하고 있지. 혼자야?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응, 혼자지.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일하는데 계산대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섰습니다. 딸 수연이었습니다.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야? 수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 휴게실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엄마 요즘 누구 만나?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중요해.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답지 않게. 엄마답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프지 않은 것, 외롭지 않은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수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다 알아.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아빠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게 뭐야 지금. 아빠는 집에 없어. 정희의 말은 짧았습니다. 3년 전에 나갔어. 그동안 한 번이라도 돌아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정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녀는 평생 그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수많은 안 된다들 사이에서 정희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주가 다 가기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얘기 들었어. 그만해.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왜? 민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창피해.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지금 그럴 때야? 그 나이에 연애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나는 게 맞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피하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러나 오래 그녀 안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흰머리, 지친 눈.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실은 오래 품어온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살아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정희는 상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의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매니저가 정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요즘 실수가 좀 있으세요. 고객 컴플레인도 몇 건 들어왔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일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일상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직 만나?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녀만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응. 나 진심이야. 엄마가 선택해. 그 사람이야, 우리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이야, 우리야. 정희는 평생 선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얼굴. 나는 누구지? 아내로 살았던 시간, 엄마로 살았던 시간, 그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 있었을까요? 정희는 그 질문의 답을 오래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는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한번 골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상우의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의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김정혜 씨, 혹시 본인 생각은 하신 겁니까?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희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정희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다시 평소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마트에 나가고 밥을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색이 빠진 것처럼, 소리가 줄어든 것처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정희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조용하고 어두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그녀는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비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빗속에 불 켜진 아파트 창들이 보였습니다. 저 창 안에도 각자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외로움과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가.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하늘이 오랜만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무겁던 것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것이 언제였던가. 정희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휴게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요즘 괜찮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씩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금 더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의 판단, 이 나이에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묶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지.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네. 짧았지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상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겁이 났어요. 상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이들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모았습니다.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상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 말 말고 본인 생각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희는 먼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응. 여전히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잠시 침묵. 말해.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외롭고 엄마도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녀는 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며칠 뒤 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야. 응. 엄마, 그 사람 다시 만난다. 짧은 침묵. 엄마.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는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다. 그 말은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버리는 거 아니다. 엄마도 그냥 조금 행복해보고 싶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 딸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근처 왔다가.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아들은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장복이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밥 같이 먹을래?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국이 식도록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정희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고개를 숙여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국이 따뜻한 것인지 다른 무언가가 따뜻한 것인지 그녀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바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희의 집 창문에는 은은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난 저녁 정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벤치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호였습니다. 오셨어요. 그의 말은 짧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많이요.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흔들림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전처럼 단단하게 막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손주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딸이 화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그 말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딸이 건네는 용서였고 딸이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화면 속 손주가 다시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어머나 보여줘. 그날 이후 전화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을 두고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걸려있던 옷을 꺼냈습니다. 밝은 살구빛 블라우스였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샀던 것.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어디 입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 입고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쁜 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자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외모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날 그녀는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카페의 창가 자리였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정희는 조금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햇빛이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커피 향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블라우스를 입고 따뜻한 커피를 들고.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지나온 시간들. 23세 결혼했던 날. 아이들을 낳던 날. 새벽에 혼자 도시락을 싸던 수많은 아침들.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의 차가운 공기. 처음 마트에 출근하던 날의 낯선 구두. 혼자 먹던 밥, 혼자 보내던 명절, 혼자 맞이하던 새해. 참았던 날들. 견뎠던 시간들. 그리고 놓쳐버린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남아있을지는 모릅니다. 10해가 될 수도 있고 20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이든 이제 그 시간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상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걸음이 맞춰졌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있어줘서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자신의 삶을 누구 대신이 아니라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이 다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가 여름이 되어서야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하지만 꽃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절이 언제인지를. 늦게 피는 꽃은 가장 깊은 향기를 남깁니다.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향기는 오래갑니다. 김정희 58. 그녀의 꽃은 지금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